안녕하세요. 학습심리학 3주차 1차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전적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큰 제목이에요. 고전적 조건화.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라는 것을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 절차란 말이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우리가 의미하기로는 이제 경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경험이란 말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또 이 경험이란 말을 또 전문적으로 개념 정의했었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 즉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 기본이란 말이 달려면 골자다. 골자란 말이 잘 쓰나요? 아니면 핵심이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즉 고전적 조건하에 본질, 핵심이 되어지는 경험은 무엇인가 할 때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중성자극과 나에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과 그리고 나에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킨 자극, 무조건 자극, US. 이 US에 대해서 특정한 반응, 즉 UR,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떻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산물로 갖고 있는 행동이다. 하나의 지식이다. 알미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다시 바로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 요렇게 함께 경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제가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는데 이렇게 함께 경험하는 것을 지칭하는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요걸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전조건의 기본 절차예요. 이렇게만 경험하면은 NS가 어느 시점에서는 CS가 되어서 CR을 유발하는데 이 CR은 US에 의해서 유발되는 UR과 동일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즉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행동상의 변화가 NS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것이 바로 NS가 CS가 됨으로써 CR이라는 반응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이러한 기본 절차만 함께 경험하면은 이렇게 고전 조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달리하면 CS가 잘 되어지느냐, 잘 안 되어지느냐, 아니면 달리하면 CR 반응이 잘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어려운 말로 고전적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해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기본 절차. 금방 말씀드렸죠? 이 짝짓기 순서. 뭘 짝짓는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데 요걸 어떻게 짝을 짓느냐. 함께 경험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경험되었냐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바로 이 NS가 CS가 잘 될지 안 될지 달리하면 CR이라는 반응이 잘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첫 번째 짝짓기 순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적 조건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거는 고유명사, 여러분의 이름이나 제 이름처럼 고유명사니까 외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이름 지을 때도 무작위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짓지 않죠. 이게 다 의료만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trace condition이라는 말은 학습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조건화, 조건형사, 학습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지금 저는 NS, US라 했는데 NS가 결국 CS가 되는 것이 고전 조건하니까 그죠? CS의 후보자니까 처음부터 CS라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저는 NS라 얘기한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여기서는 결국 NS가 CS가 되는 게 고전 조건하니까 자 여기 CS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서 파블로프가 강아지를 데리고 고전 조건을 처음 연구했을 때 CS에 해당한 것을 종소리로 사용했죠. 아니면 종소리보다는 요즘 같은 버즈 소리 할까요? 버튼 누르면 뿌 이렇게 나는 거 흔드는 것보다 더 편할까요? 예, 저는 벨 소리, 버즈 소리를 합시다. 버즈라고 씁니까? 이건 영어인데 어쨌든 버즈 소리를 여기서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간 뿌 들려주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여기 1초 같은 경우는 한 2초, 한 3초쯤 될까? 지난 다음에 음식을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씹을 수 있는 고깃덩어리나 밥을 넣어도 되겠지만
동물들이 좋아하는, 뭐 저도 좋아할 수 있는 뭐 이게 단맛 나는 것을 액체로 해서 입에다가 뭐 한 1초 정도 이렇게 딱 뿌려준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둘 사이에, 즉 CS가 끝나고 US가 시작하는 이 사이에 이렇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이것을 흔적 조건화라고 그래요. 흔적 조건화. 왜 트레이스 흔적이라 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CS와 US가 함께 경험되지만 이 둘 사이에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는 흔적 조건화라 그래요. 자, 요거 지금 짝짓기 순서에 가는 것이 4개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바로 CR 반응을 더 잘 일으키는지를 이제 보려는 게 이 짝짓기 순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흔적 조건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문서로 표현한 거예요. 조건 자극이 끝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자극이 출현한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죠. 버즈라는 게 나오네요. 5초 동안, 지난 아까 뭐 1초라 했는데 뭐 5초가 됐든 그건 관계없죠. 5초 동안 울리고 난 후 0.5초 뒤에 눈에 공기가 분사된다. 저는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에 먹이 주는 걸 얘기했는데 이 공기 분사도 할 수 있어요. 눈에다가 이 공기를 분사하면 눈에 우리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거리죠. 그래서 눈에 바람이 들어오면 깜빡거리죠. 이것도 반사 반응인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개에게도 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토끼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연 조건을 시키면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연구한답시고 했었는데 뭐 대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하여튼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버저 소리 5초간 뿌 들리면 버저 소리 듣고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버저 소리도 5초간 뿌 듣고 눈에다 공기를 0.5초 지난 다음에 공기를 훅 이렇게 불어주면, 물론 입으로 불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불어주면은 요걸 수십 번 하고 나면 나중에 버저 소리만 뿌 들리는데도 눈을 끔뻑거려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눈을 끔뻑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버저 소리에 눈을 안 끔뻑거리는데 이렇게 고인 조건화 중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버저 소리만 듣고도 눈을 끔뻑거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를 보면 또 번개가, 그럼 요건 실험실 상황에서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이런 흔적 조건에 예를 여기서 이제 소개해 보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고 난 후 잠시 조용하다가 천둥 소리가 나다. 그러면 이 번개 번쩍거리는 건 CS고 천둥 소리는 US에 해당하죠. 그 잠시 후 중간에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천둥 소리가 안 나도 번개만 번쩍거리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예. 그리고 개가 사납게 어른거리더니 잠시 있다가 내 다리를 물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나중에 개가 어른거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공포 반응, 즉 CR 반응을 일으키겠죠. 요거 흔적 조건화. 그리고 엄마가 맘마라고 말한 뒤 아기의 젖을 물려요. 즉 젖은 아기에게서 US고 맘마란 말은 아기가 뭐 맘마란 말을 그죠.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하지 그렇게 알까요? 하여튼 이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젖과 US와 짝지어지면 나중에 맘마란 소리가 CS가 되어서 아기에게는 어떤 CR 반응이 나타날까요? 뭐 기분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침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경우에 바로 흔적 조건화. 그래서 사람의 경우, 동물의 경우,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이것도 뭐 사람의 경우도 동물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실험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흔적 조건을 소개한 거예요. 자, 꿀벌을 대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해서 연구되었다는 거. 이것이 동물,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흔적 조건이나 고연 조건이 일어난다는 예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제가 또 옮겨본 것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단세포로 사는 동물 뭐 있어요? 아메바. 얘들도 고전 조건화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또 강조하냐? 이러한 고전 조건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눈에 공기가 분사되었다. 이런 거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아메바가 무슨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자각이 있어요. 그냥 세포 하나로만 살아가는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살아가는 생명체 유기체인데. 근데 얘도 고전 조건화돼요. 이 옆에다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딱 떨어뜨려놓고 빛을 비추면은 여기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 이런 화학물질 없이 빛만 비춰도 도망가요. 고전 조건이 돼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아는 것은 또 다른 어떠한 CR에 대한 행동일 뿐 안다는 것이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세상에 대한 가치, 뭐 좋고 싫고라는 대부분의, 아니 모든 정서가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 우리 나중에 응용해 가면은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뭐 뒤에 얘기하다 보니까 확장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짝짓기 순서의 첫 번째 흔적 조건합니다.
자, 조건 자극이 아까 CS 먼저 제시되고 일정 기간 있다가 US가 따른다 했죠. 바로 왜 흔적이라 부르냐면 이 조건 자극이 일종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 신경 흔적, 뭐 신경이란 말 들어봤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뇌를 얘기하겠죠. 뇌에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적 같은 걸 남기지 않느냐 이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바로 흔적 조건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뇌과학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뭐 우리 시간 되면 그것도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흔적 조건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연 조건화가 있어요. 이 딜레이 됐다. 뭐 CS가 여기서는 아까 1초라 했는데 뭐 5초라 했으니까 5초라 하죠. 5초 동안 뿌 진행되는데 1초, 2초, 3초 되는데 아직 끝나기 전에 벌써 뭐요? US가 공기 분사를 했으니까 공기 분사를 하죠. 공기 분사가 한 5초 동안 푸 이렇게 분사된다면은 요 끝나기 전에 공기 분사가 시작되어서 푸 분사되면서 뭐 나중에 3초, 4초 지나면은 버저송이 끝나고 공기 분사는 3초 정도 지속되는 즉 오버랩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걸 지연 조건화 뭐 US가 CS에 대해서 이 정도 지연되었다 해서 딜레이드 컨디션이나 불러요. 자, 지연 조건화는 조건 자극이 출현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조건 자극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자극이 출현한다. 제가 빨리 읽는 이유는 이거 뭐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지금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급하게 읽어드리고 자, 단기 지연과 장기 지연을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CS와 US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것이 어느 만큼 그죠? 많이 겹치냐에 따라 지연이 단기, 장기가 있겠죠. CS가 시작되고 곧장 US가 이렇게 시작된다면은 요 사이에 요 지연된 부분이 시작했어요. 지연된 부분이 적으니까 단기 지연이고 요거에 비해서 요렇게 된다면은 이만큼 지연이 많이 됐으니까 장기 지연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단기 지연 절차와 장기 지연 절차가 모두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즉 CR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나 CR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 차이가 없더라. 즉 둘 다 조건화 초기에는 조건 자극 후에 즉 버즈 소리 뿌 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공기 분사가 이만큼 된다. 이만큼 지연된다고 하면은 둘 다 요 지연이 길든 짧든 간에 둘 다 처음에 CR 반응이 나타날 그 초창기에는 조건 자극 후에 즉 버즈 소리가 삑 나고 난 다음에 곧장 요 시점에서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요걸 X축이라 합시다. 시간이라 하면은 처음에는 버즈 소리를 듣더라도 뭐 아무런 눈 깜빡임이 없겠죠. 그러다가 공기가 시작되면은 공기 분사 시작되면은 시작되자마자 눈이 깜빡이겠죠. 공기 분사가 5초가 된다면 5초 끝난 다음에 눈을 깜빡이면 그 뭐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눈에 뭐 공기가 분사돼서 눈에 자극 다 받고 눈 따갑고 한 다음에 깜빡거리면 못해요. 그죠? 공기 분사되면 깜빡거리는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 CR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점점 앞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공기 분사가 되기 전에 CR이 딱 나타나는데 초기에 이 조건을 하는 거 보면은 소리가 삑 나자마자 이 시점에서 CR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CR 반응이 뒤로 옮겨가요. 어떻게? 해서 바로 공기 분사 바로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소리 듣고 눈을 깜빡거렸다가 눈을 떴는데 공기가 분사된다면 그것도 눈 깜빡거리는 게 별로 우리한테 적응적이지 않죠. 효과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 나자마자 깜빡거리지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한 시행, 우리 지난번에 시행이라는 용어도 전문적으로 소개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학습이 되면은 뭐 적응적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 CR 반응은 UR 반응처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 반응처럼 이런 고전 조건을 통한 이 반응도 우리의 생존에 다 적응적인 행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학습의 결과로 우리가 생존에 도움을 받는 것인데 바로 삑 하자마자 깜빡거리는 것은 그 다음에 출현할 이 US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눈을 보호하는 적응적인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습이 거의 완성 단계 가면은 이 소리 듣고 있다가 바로 US가 출현하기 직전에 딱 CR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공기 분사에 대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CS에 대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후천적 적응기제, 고전 조건화에서 일어나지만 이렇게 CR이 점점 물러가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무조건 자극 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인 거죠. 그러한 특성은 어떻게 자연 선택을 한 진화의 산물로 우리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은 저절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자연 선택을 배우고 지금 지난 시간이어서 바로
후천적 적응기제, 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으로 인한 적응기제, 선천과 후천은 이게 상호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지연의 경우에는 조건 반응이 잠재기, 우리 잠재기라는 거 배웠죠? 자극 이후에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잠재기라 했는데 좀 전에 봤듯이 잠재기가 처음에는 짧았다가 점점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기를 측정하는 것이 또 행동 변화,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하나의 지표로 삼다는데 조건 반응이 잠재기가 점점 길어져서 무조건 자극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조건 반응, 즉 눈 깜빡이 나타남으로써 무조건 자극이, 즉 공기 분사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유해한 것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 자, 여러분이 지금 글자 공부하는 이것도 학습이죠. 이것도 다 우리가 배웠던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몰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사셨죠.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전문적인 배운 건데,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고전적 조건에 되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안 되었다라면은 아까 뭐 젖먹이가 젖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이거 배울 시간이 없어요. 왜? 중환자실 계시거나 아니요.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아니, 진화를 통해서 벌써 자연 도태되어서 인간이 한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짜투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글자 공부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도구적 조건이나 고민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배운다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글자 공부하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죠. 이거는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예. 자, 어쨌든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장기 지연은 조건 자극 자체뿐만 아니라 조건 자극의 지속 시간도 함께 조건 자극이 된다. 뭐냐면은 삐 소리가 난 다음에 무조건 CR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삐 소리가 난 다음에 US, 즉 CS 이후에 US 나타나기 전에 요 시간 길이 지연 요것도 하나의 CS처럼 작용해서 나중에는 US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CR이 나타났게끔 바로 뭐요? 요 시간이 경과하는 요것도 하나의 조건 자극처럼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버저 소리 자체뿐만 아니라 버저 소리 다음에 US가 나오기까지 요 지속되는 이 시간도 하나의 조건 자극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이 뭐 계산해서 좀 알고 그렇게 눈을 깜빡일까요? 만약에 알고 한다면은 그거 배우기 전에 벌써 다 돌아가셨겠죠. 아니 눈이 그냥 다 망가져서 뭐 맹인이 되시거나. 자, 이것 우리의 자각과는 필요 없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런 글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연 조건화. 대부분의 고전 조건화 절차는 흔적 조건화,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달리하면 대부분의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CR 반응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있는데? 자,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즉, CS, U에서 같이 CR에서 같이 끝나는 거예요. simultaneous, 동시 조건화인데 이거 잘 될까요? 금방 뭐 결론을 얼추 제가 얘기했죠. 잘 안 되겠죠. 왜? 대부분의 고연 조건화는 흔적 조건화, 지연 조건화로 되어진다. 달리하면은 대부분의 고연 조건화는 흔적 조건화, 지연 조건화일 때 CR 반응이 잘 나타난다. 학습이 잘 된다 했으니까 동시 조건화는 상대적으로 잘 안 된다. 힘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기본 절차에 영향을 주는 변이, 즉 NS가 CS가 되거나 또는 CR이 나타나는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영향을 주느냐. 바로 짝짓기 순서에 있어서 동시 조건화라 얘기하는 것은 흔적이나 지연보다 못하다. CR 반응이 잘 안 나타난다. 이걸 배우는 것. 자, 동시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출현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난다. 이런 뭐 여러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동시 조건화는 조건 반응을 확립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번개가 항상 천둥 소리와 처음 시작해서 똑같이 끝난다면 우리는 번개 소리를 듣더라도 놀라지 않겠죠. 이게 뭐 중요한데? 자,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난다. 만약에 번개 친 다음에 그 천둥 소리가 우리에게 이게 동시 조건화가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 번쩍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그냥 죽느냐 사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번쩍거리고 난 다음에 천둥 소리가 흔적이든 지연이든 난다면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또 그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 천둥 소리 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 조건화 되어지면은 이 번쩍거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뭔가 CR 반응도 나타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생존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동시 조건화는 고전 조건화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 역행 조건화. 이제 짝짓기 순서 4개거든요. 역행 조건화는 말 그대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 US가 먼저 나타나고 CS 나타나. US 먼저 나타난 다음에 CS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CR 반응 상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사건 다 끝났는데. 그죠? 눈에 공기 분사가 먼저 되고 난데 삐 하면은 눈은 공기 분사에서 맞아가지고 따갑고 눈물이 나고 충혈되는데 나중에 버즈 소리 듣고 CR 반응 나타나서 눈 깜빡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에서 이런 것들을 잘 써요. 우리 광고에서 이거 광고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전 조건화가 적용된 경우거든요. 그럼 뭐 광고에 고전 조건화가 적용된지 여러분 뭐 그죠? 이거 배우셔서 아시게 되는 거지 뭐 아시지 못했죠. 근데 광고 회사 광고주들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상품에다가 좋은 이미지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그 15초에 몇백억씩 몇십억씩 쓰는 거예요. 그 광고에 저 같은 사람 광고 모델로 쓰면은 참 한 10만 원만 받고 대줄 텐데 15초 동안. 근데 거기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고 또는 몇 억씩 주고 누굴 써요? 유명한 연예인을 쓰죠. 왜? 연예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이 호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연예인하고 뭐요? 어떤 상품과 짝짓죠.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광고하는 사람은 이 호감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원하는 거예요. 즉 연예인은 US에 해당한다 할까요? 뭐 그런 자극이고 바로 이 상품은 CS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NS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그러니까 CS가 되어서 이 호감 반응을 일으키는 UR에 해당하는 반응과 동일한 CR을 일으켜서 이 상품을 선택하게 하려고 그렇게 몇 억씩 몇십억씩 하는 거. 이 연예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 보통 광고 보면 연예인이 먼저 나타나고 상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광고에. 그렇게 된 경우에 역행 조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품부터 보여주고 연예인을 보여준다면 즉 흔적이나 지연 조건을 한다면은 광고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제가 실어본 거예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 역행 조건화. 흔적 조건은 반대로 순서가 바뀐다. 역행 조건은 조건 반응을 생성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광고에 쓰고 있으니까 이 학습 심리학자들은 그 순서를 동시나 역행으로 하지 말고 그죠? 흔적이나 지연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광고에서 달렸겠죠. 자, 개의입에 좀 여기 소개하는 것은 바로 역행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 그 예를 실험적인 예를 소개하는 거요. 개입에다가 약한 산, 즉 신맛 나는 것을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US죠. 신맛에 대해서 UR 반응, 침 흘리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 이거 학습 심리학 고전 조건을 배워야 입에 이렇게 신맛을 넣어야 침이 나요. 아니죠. 선천적으로 갖고 있죠. 어떻게? 자연 선택에서 진화의 산물로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닐라 냄새를 맡겨요. 이건 코로 냄새를 맡겨요. 이건 지금 뭐요? NS, 즉 CS 만들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닐라 냄새만 맡고도 UR과 똑같은 침이 나오는지 보려는 거. 그런데 이미 입에 US가 들어가서 침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바닐라 냄새 맡고 침이 나온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한다고 침이 나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행 조건화. 산과 바닐라 냄새의 순서로 427번이나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즉 역행 조건화, 동시 조건화는 지연이나 흔적보다 못하다. 또 다른 냄새에 산보다 먼저 노출되었을 때는 20분 만에 시행됐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노출됐다는 얘기는 바로 흔적이나 지연을 통해서 해보니까 20분 만에 되던데 역행을 하니까 이게 몇 배, 20배인가요? 20 곱하면 400 되나요? 그 20배 더 많이 하더라도 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기본 절차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면은 중성 자극이 CS가 되어서 CR을 생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전 조건화인데 그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첫 번째 NS와 US, 즉 CS와 US를 어떤 수수로 짝지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동물은 부지부식 간에 고전 조건화가 얼만큼 잘 되느냐. 바로 흔적과 지연이 잘 되고 동시에 역행은 잘 안 되거나 불가능하다. 이것이 고전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수반성이에요. 이 수반성은 영어로 컨틴전시라 그래요. 우리가 뭐 영어 이거 뭐 사실 우리 영어 이거 철자는 우리한테 부차적이죠. 근데 쓰는 이유가 이 컨틴전시를 우리는 여기서 수반성이라 얘기하지만 철학에서는 이거를 우발성이라 번역해요. 굉장히 철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거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우발성이라 얘기할 때는 우리는 지금 시 공간 안에서 이 물질이라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지금 고전 조건화라는 자극에 대한 행동,
행동도 우리 몸뚱아리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자극이 하는 또 물질이고 결국은 다 물질 세계, 물리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 물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물질 속의 이면에 물질 속에 아닌 곳에서 이 변화를 관장하는 법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형이하학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 아니야. 법칙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 달리 하면 대표적으로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원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요? 학습심리학은 현대심리학은 과학적 접근법을 쓴다고 했는데 현대심리학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싶어하는 것이 학습심리학자의 견해예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정할까요? 안 하겠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우리 과학자들은 그게 전부 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견해는 바로 이 물질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다루고 그것만으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 존재나 원칙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삶 속에서 수반성으로 일어난다. 철학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영혼이니 개념이니 신이니 이런 것들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과학이라는 관점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전제예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하면은 대답하기 쉽지 않죠. 교수님 중에도 과학이 뭐냐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린 과학 시대에 살잖아요. 농담 삼아 어떤 과학이 뭐냐 하니까 침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은 과학은 이러한 전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 것도 뭐요? NS, US가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 조건 중에 나라는 물질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고전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학습하겠다고 자유의지에서 선택하든가 그 학습을 안 하겠다고 나는 침을 안 할래야지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NS, CS, US가 있는 즉 수반되어지는 곳에 나라는 존재가 그 시공간 안에 같이 또 수반되어지면은 나는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자연 선택으로 한 진화의 사물이 가져다는 시스템 때문에 나는 CR이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침을 흘린다든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침 흘리는 보다도 뒤에 가서 보면 바로 우리의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공포, 불안이 우리 삶에서는 중요하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공포, 불안이 또 뭐요? 치료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왜? 자연 선택이든 이런 고인 조건하든 학습이든 우리가 배운 행동, URCR은 상황이 바뀌면 부적응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 불안이 부적응적 경우가 바로 불안장애예요. 이 불안이란 이 주제는 철학에서 굉장히 인간 존재의 본질로서 핵심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고 소위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한 여러분의 경우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장애의 대부분은 불안장애예요. 그걸 고인 조건화가 설명하고 불안장애를 치료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학습심리학자들이 고인 조건화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침 흘리는 거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중에 지금 수반성이요. 그래서 고인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이 변을 우리 쭉 여러 개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반성이에요. 자, 수반성.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함께 출현한 정도가 수반성이에요. 자, 종소리하고 음식 합시다. 우리 이미 얘기한 거니까 제가 글씨를 막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지 하고 못 알아버리면 수업 안 들으신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반복했고 앞으로 반복할 테니까. 자, 종소리, 음식. 음식이 있을 때마다 종소리가 있으면 종소리에 대해서 침 나오는 CR 반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근데 음식이 있을 때 종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음식이 한 10번 주어졌는데 종소리가 한두 번 있었다면 여기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바로 이게 뭐예요? 수반성이 높을수록 무조건 자극이 있을 때 조건 자극이 함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이 잘 된다는 것. 이게 수반성이에요.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과 출현할 때만 나타나면 무조건 자극은 조건 자극이 수반된다 간다. 금방 얘기한대요. 이 수반이라는 용어 자체를 얘기한 것이고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여러분 흔히 들어보신 이런 말 잘 듣기가 힘들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하면은 무조건자가 조건 사이에 상관이 높으냐는 거예요. 음식이 있을 때 종소리가 있는 경우가 상관이 높을수록 우리는 음식, 즉 NS가 CS가 되어서 CR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수반성이에요. 수반성이 우리 이후에 또 조작적 조건을 배울 텐데 수반성이 가장 중요한 변이네요. 일반적으로 수반성이 높을수록 조건이 잘 된다. 완벽한 수반성은 없죠. 이게 실험실상에서 그렇게 해주지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이렇게 음식이 있을 때마다 종소리가 있는 뭐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물론 뭐 밥 먹을 때마다 종소리 듣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동물의 경우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완벽한 수반성은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걸 보죠. 애정관계. 애는 좋아하는 것이고 정은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서, 감정이라 얘기를 하면은 뭐 미움, 사랑, 행복, 공포, 뭐 우울, 불안, 뭐 우정, 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이름을 붙이지만 딱 나누면 뭐요? 좋다, 싫다 두 개밖에 없죠. 싫다 안에 미움, 정오가 있고 좋다 안에 뭐 사랑, 우정이 있고 뭐 행복도 있고 있을 테니까 우울은 싫다에 들어갈 때 어쨌든 정서는 크게 두 가지밖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벌써 뭐 오래전 철학자들도 얘기했고 특히 대표적 스피노자도 이렇게 정서가 인간의 어떤 핵심 개념으로 그렇게 욕망과 함께 다뤘었는데 어쨌든 좋다 싫다예요. 자, 뭐 스피노자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는 크게 나면 좋다 싫다요. 애가 뭐예요? 좋다고 정이 싫다죠. 증오할 때 적자. 자, 일례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학생들한테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하면 학생들 예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자죠. 제가 뭐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개뿔 개코예요. 그거는 뭐요? 우리가 책이나 대중성에서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착각하는 거지.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항상 미운 사람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존재라면 그 부모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고 바로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이가 싫어하는 것도 주시죠. 잔소리도 하고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 고발당하지만 예전에는 매도하고 화날 땐 욕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은 NS예요. 내가 싫어하는 매를 드신다. 즉 신체에 고통을 가한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하면은 이 NS, 즉 부모님에 해당하는 엄마를 하죠.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US와 짝짓을 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US와 짝짓을 때도 있으면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고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는 좋아하는 만큼 엄마를 싫어하는 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렇고 혹시 지금 이성교제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열애에 빠진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결혼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애와 정이 있어요. 자식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도 NS에 해당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US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좋아해야 US예요. 왜? US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어떤 반응을 보는 자극이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US라면은 내 차지가 되겠어? 제가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텐데 바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이상이 되었든 이론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수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었든 다 NS예요. 그것이 왜 좋아졌느냐? 내가 좋아하는 US하고 수반됐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US와 수반된다면 그것은 영구불변의 그죠? 좋아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될 거예요. 그런 존재라면 그건 뭐 신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다. 완벽한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죠?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싫어하는 US하고도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싫어하는 것과 짝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반성이란 완벽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다 싫어하고 좋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내가 현재 좋아하는 것을 100일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싫어하는 것이 100을 치러야 할 대가가 따라온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정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불안도 우리에게 적응적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불안이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다 준다는 거. 이게 인간의 삶이고 동물의 삶이라는 거. 자, 수반성의 예를 그죠? 단순히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그게 국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수반성. 요건 수반성과 관련했다기보다도 제가 여기에
우리 이제 학습 심리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아까 저거 뭐 학습 심리학과 관련해서 제가 학습 심리학 중에서 지금 고전 조건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작지 책 헷갈려서 말이 헛나왔는데 고전적 조건과 관련해서 기본 절차도 배웠고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지금 짝짓기 순서도 배웠고 수반성도 배웠기 때문에 그죠? 연습을 해보려고 뭐 연습? CS와 US 찾고 CR과 UR을 찾는 연습을 해보려고 지금 연습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앞선 시간에도 제가 그 뭡니까? 그 학습의 측정치와 관련해서 뭐 오류 변화, 잠재기, 강도, 뭐 비율 했다가 연습 문제 쭉 넣어놨는데 제가 그 풀어볼 시간이 없었죠. 왜? 50분을 훌쩍 넘겨서 지금 수업을 해서 그죠? 마쳐야 될 시간에서 풀어볼 시간이 없었고 그 중에 두 개만 풀어보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라 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봤으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또 그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게 하고 여기 연습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가 연습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수반성 얘기는 아까 그걸로 끝났어요. 자, 연습해 봅시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는 오토바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뭐예요? 바로 불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CR, UR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불안은 자극입니까? 반응입니까? 반응이죠. 그러면 R이에요. 그러면 CR이거나 UR이겠죠. 위에 CR, UR은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CS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CS예요? 뭐가 VS예요? 자, 부상당하면 아프고 불안한 거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학습심리학 고전 조건을 배워야 부상당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까? 아니죠. 이게 US고 오토바이가 CS인 거예요. 왜? 오토바이 타다가 부상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탈 때마다 부상당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오토바이만 보면은 불안하다. 이것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보행을 하다가도 옆에서 오토바이만 소리만 나면은 다쳤을 때만큼 불안하다. 이러면 이걸 뭐라 불러요? 트라우마 PTSD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자, 우리 나중에 트라우마 PTSD도 고전 조건화 응용으로 배우게 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배웁니다.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개에게 물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심장이 벌렁거려요. 자,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것을 불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또 행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CR 아니면 UR이 아니라 CR, UR이겠죠. 여기서 US는 뭐요? 개한테 물린 거죠. CS는 뭐요? 엘리베이터죠. 이제 엘리베이터에 개가 없어도 엘리베이터만 보면은 심장이 벌렁거려서 이 사람은 12층, 30층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키스할 때 들었던 노래가 널연히 날 흥분시킨다. 흥분시킨다. CR, UR이에요. 자, 뭐 키스할 때 흥분되는 거. 키스 해보셨습니까? 키스할 때 흥분되는 거 어디 대학 다녀서 배워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 US고 그때 들었던 노래가. 그래서 이제는 그분하고 헤어졌더라도 그 노래를 들으니까 여름이 가슴이 콩닥거린다. 노래가 CS인 거예요. 아빠가 나를 재워줄 때마다 나는 항상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도 잠자리 들 때면 그 인형을 보면 편안하다. 자, 편안하다가 CR, UR이에요. 자, 뭐 아빠가 나를 재워줄 때 항상 인형을 껴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 지금 어른이 되었어. 그것도 딸내미를 아빠가 잠자리에서 안아준다. 그런 일 없죠. 뭐 과거에 그렇게 해서 편안했으니까 바로 뭐 이때 인형이 CS가 되어주고 어릴 때 나를 안아준 그 아빠의 포옹이 US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릴 때 갓난쟁일 때는 아빠가 안아주는 그것이 US가 되어서 UR 편안했지만 그때 인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형만 보더라도 편안하다. 이게 바로 CS, US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구두주걱으로 엄마에게 종아리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구두주걱을 보면 기분 나쁩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구두주걱으로 때리진 않겠죠. 어릴 때도 요즘 이렇게 되면 고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CR, UR 뭡니까? 기분이 나쁘다. 맞아서 기분 나쁜 거 배워야 합니까? 그럼 글쎄요. 그죠? 네, 농담이지만 뭐 아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뭐 그죠? 이게 UR, CR. 그러면은 US는 뭘까요? 바로 종아리를 맞은 것이죠. 심하게 맞은 것이죠. 이게 US. 그때 뭐 구두주걱으로 맞았으니까 구두주걱이 CS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도 구두주걱만 보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이 머리를 감겨줄 때 눈에 피눈물이 들어갈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머리를 감자고 하면 겁부터 났다. 이때 UR, CR은
겁이 났다. 뭐 겁이 났다. 아니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공포겠죠. 예. 어릴 때는 눈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공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머리 감자면은. 자, 그런데 이때 뭐 왜 겁이 났어?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니까. 비눗물 들어가면 어떡해요? 간지러워요? 기분 좋아요? 아니죠. 막 따갑고 그냥 뭐 못 견디죠. 이거 배워야 합니까? 아니죠. 이게 US. 그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거, 불편하고 아픈 거, UR. 근데 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가? 그때 어떤 자극이 같이 있어요? 부모님. 이때는 특히 뭐 아빠보다는 엄마, 저 같은 경우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엄마.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머리 감자 하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엄마도 뭐 CS가 될 수 있지만 머리 감는 그 자체도 하나의 CS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면은 왠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뭐 어른이 돼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죠? 어릴 때는 이렇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러한 여러분이 보기에 하찮은 자극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이런 불안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로 불안장애라고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PTSD 같은 거예요. 불안장애 안에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도 그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여기 정치 연설가 패기 누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바로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젖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CRUR은 젖이 나온 거죠. 젖이 언제 나오죠? 이때는 그죠? 여기 뭐라 했나요? 아기를 낳고 했잖아요. 그죠? 평소에 여성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남자분은 뭐 젖이 나오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기를 낳고 젖은 어때 나오죠? 바로 아기가 젖꼭지를 빨 때 빤다라고 쓰겠죠. 예, 빤 때 젖이 나요. 왜?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때는 젖을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빤다라는 그러한 자극이 젖이 나오는 반응을 일으켜요. 자극 S, 젖이 나오는 반응 R. 근데 이거 뭐 배워서 하나요? 어느 천년에 배워서 아기를 낳고 젖을 먹어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자연선택 산물로 진화가 가져졌다는 우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US에 대한 UR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때 뭐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NSS, CS가 되어서 이제 군중 속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부지불식간에 그 군중 속에 아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만 보더라도 이제 뭐요? 빨지도 않은데 젖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수업들 중에 아기 키우시고 모유 수유해 보신 분 계시면 이거 당장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한창 아기 젖 먹일 때는 그죠? 아기를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젖이 나와요. 자,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타이머를 안 켜놔서 제가 좀 야한 얘기를 할까요? 이게 젖이 나오는 때 이 근육, 이 젖 분비하는 이 근육들이 수축되어서 젖이 나오거든요. 물론 호르몬이 젖을 만들고 하지만 수축돼서 나오는데 우리 뼈에 있는 근육이 아닌 이런 가슴 근육이나 뭐 자궁이나 이런 근육들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은 이게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뭐 얼마 된지 몰라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넉넉하게 하면 좋을 텐데. 자, 옥시토신은 이게 원래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궁만 수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을 또 수축시켜요. 자, 좀 야한 얘기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성관계를 해서 오르가즘에 오르게 되면은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생식기와 관련된 근육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때 여자분 중에는 젖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 오르가즘이 뭐예요? 오르가즘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죠? 시키 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그러한 오르가즘 때 젖도 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차별적으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여성분들은 바로 그 성적 파트너,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기만 하더라도 젖이 나와요. 이것도 뭐요? 이게 US고 UR이고 그 상대방, 이성, 그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람이 배우자, 그 사람이 CS가 되어서 이제는 그죠? 뭐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보면은 저지 나오는 CR반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적응적인 행동들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상의 그런 적응성도 낳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적응성도 낳는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학습 심리학 중에 고전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차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차시 또 고전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또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